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13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 정도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나스닥이 저점 대비로 1년 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하죠. 지난해 4월 21일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치가 되는 모습인데요. 월봉으로는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 12거래 연속으로 상승한 테슬라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테슬라가 시가총이 원체 크기 때문에 테슬라의 움직임에 나스닥은 계속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은 이제 오늘 밤부터 FOMC 회의가 열리죠. 13일, 14일. 이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계속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리 동결이 될 거라는 것은요, 벌써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걸 너무 오랫동안 또 시장에서 상승 재료로 쓰고 있는 것도 매우 특이한 모습이죠. 만약에 오늘 밤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을 경우에 연준이 어떻게 될까?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 낙관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6월 동결 가능성이 약 77%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소비자 물가지수 시장 예상치는 4.0%나 4.1% 요 사이입니다. 유가가 밀렸고 더 이상 못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소비자 물가가 낮아지고 있는 가정이란다면 4%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연준이 제시했던 목표치는 2%죠. 거의 아직도 100% 정도의 높은 정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소비자 물가에서 예상과 다른 특히 근원 CPI 같은 경우 에너지 식료품 재고를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게 더 높아졌을 경우에 전망치로 인한 시장 연준의 셈법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FOMC 회의의 가장 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금리 동결 쪽으로 완전 기울어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봐야 되겠지만 또 이걸 가지고 벌써 한 1, 2주를 계속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도 상당히 대단하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연준에는 상당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월은 건너뛰고 7월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이 멈추는 거지만 멈추더라도 사실은 완전히 멈춘 게 아니라 상황을 보겠다 이런 식으로 기운 것 같죠. 캐나다나 호주도 금리 동결을 2달 해놓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을 흔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연준도 또 그런 모습을 가져가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연준이 고삐를 잡았을 때 확실하게 채서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내리게 하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연준도 금리 인상을 계속 하는 것이 시장의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상황을 계속 보는 과정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유가 하락을 하면서 4% 정도 하락하면서 시장을 조금 더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러시아와 이란이 공급이 많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공급이 많고 또 중국이 아시아에서 리오프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부진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연말에 현재 가격보다 10%는 더 빠질 거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원유 가격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산유국들은 원유가 내려가서는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2차 전지가 대세로 해서 향후 20, 30년 뒤에는 원유를 쓸 일이 많이 줄어들 확률이 높거든요. 자동차에서 소비하는 부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다른 쪽에 쓰는 소비가 그렇게 자동차만큼을 회복시키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사실 원유 가격이 하락 가능성은 의외다 이런 해석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 보시면 나스닥이 막판까지 올랐어요. 1.5%, 다우도 0.5% 정도 상승했는데요.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은 다우는 또 올라섰죠. 그렇지만 요고점, 그러니까 지난번 요고점은 돌파하지 못한 거예요. 다우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우는 나스닥하고 좀 다른 모습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근데 나스닥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봉에서 사실은 많이 올라가죠.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여기 타고 가고 있죠. 요 추세 연장선 요거 타고 요 근처에 있는데요. 더 치고 가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보통 경우는 여기서 밀리게 되면 주가가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월봉상으로는 사실은 아직 그 다우와 많이 다른 점을 보이고 있죠. 다우와 많이 다른 점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르고 있지만 다우와처럼 고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점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해석을 좀 달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테슬라가 시장 주도주로 자리매김하면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학개미들은 테슬라 팔아서 뭐 하방을 베팅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테슬라가 시장의 중심 포인트인데 관전 포인트인데 거기 테슬라로 인한 어떤 2차 전지가 우리나라 종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보셔야 될 하루가 아닐까 그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어저께 외국인 매도로 하락을 했어요. 근데 어저께 삼성전자를 보시면 이 차트상으로 지금 여기가 음봉이 3개가 연상으로 나왔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고점 한번 음봉 나왔어. 5월 30일 날, 그 다음에 6월 5일 날, 그 다음에 어제 음봉이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좁은 헤드앤 숄더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사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가 올라서 삼성전자의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대만과 삼성전자가 이제 중국의 어떤 뭐 판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뭐 이런 발언도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 외국인 매도할 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뉴스를 보니까 그 1분기 파운드리 점유율이요. 삼성전자가 12.4%밖에 안 되네요. 12.4%고요. TSMC가 60% 돌파해서 격차가 47.7%가 됐다네요. 이게 아마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요게 문제가 되면서 삼성전자가 약간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감소폭이요 36%나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에 53억 9,100억 달러 정도의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34억 달러, 34억 4,6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점유율마저도 줄어드는 것이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이 갑자기 멈춘 거 아닐까 이런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얼마 전부터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매도 2번 했다가 매수를 해서 다시 매도한 걸 회수를 했는데 다시 매도가 들어오거든요. 오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때문에 뭐 삼성전자의 외국인이 얼마나 매수를 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기술적으로 상당히 부담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모습을 보면은 외국 현선물 변화 가능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저께 그 수급을 좀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300억을 팔았고요. 선물에서 7,500억을 팔았어요. 근데 요 근래 보시면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했었고요. 현물에서는 퐁당퐁당 매도를 하다가 매수를 했어요. 그러나 다시 매도로 죄송합니다. 나온 상황이 되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의 변화가 들어오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들의 흐름을 좀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는 하루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무역 수지가 약간 적자로 또 돌아섰다고 하죠. 또 원달러가 1200, 1300을 살짝 이탈하고 내려온 모습도 있긴 해요. 하지만 완전하게 내려오려면은 금리 인상이 완벽하게 멈춰야지만이 되거든요. 아직 완벽하게 멈춘 상태가 아니라는 거. 오늘 밤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뭐 시장의 변화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하는 그런 하루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